그 최근에 영국 왕실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받으신 소감은 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소감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광이면서 살짝 부끄러운데, 또는 이게 받게 되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 내부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그 안 보이는 곳곳에서 또는 고생하면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없이, 어떨 때는 이제 자기 가족조차 이제 모르면서 뭐 투쟁을 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그런 동지들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 먼저 생각이 나고, 뭐 제가 훈장을 받았다면 그냥 제가 좀 뭐 그 보이는 곳에서 활동을 해서 그렇지 그냥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훈장을 받게 되니까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먼저 생각이 나고, 이 훈장은 그들한테 이제 돌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이 공로 훈장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신장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줬다는 의미잖아요. 좀 그만큼 약간 영국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영국 정부 그리고 뭐 영국 그 여왕실까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뭐 인정하려고 하고 좋다고 이제 그 인정해 주는 것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영국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북한 인권, 뭐 북한 난민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그 거의 국제적으로 그래도 북한을 하면 너무 김정은이랑 핵, 미사일, 뭐 비핵화 이런 데만 이렇게 너무 관심을 두는 것 같고, 좀 더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것 같고, 그것도 뭐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링크의 활동은 주로 이 탈북민을 구출하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최근에 그 북중 접경지대, 그러니까 가장 탈북민들이 처음 그 탈북을 해서 몸을 옮기는 그곳의 분위기나 동향은 요새 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 링크가 그 북한 난민, 탈북 난민들 계속해서 구출해 왔는데요. 사실 해마다 거의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뭐 그 국경 안보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북한 난민들 그 모시고 오는 것이 그냥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2017년도에 그게 제일 어려워졌고, 중국에서 안타깝게 잡히신 북한 난민들이 거의 최고로 많았고요. 작년에 그래도 그 2018년도에 잡힌 사람들이 그만큼은 아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한국까지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우려이죠. 좀 이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위축돼 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떤 탈북에 대한 감시나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 탈북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구출 활동을 하는데 뭐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중국에서 뭐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 잡혔다, 그런 문자를 받을 때 그게 제일 힘들죠. 네, 그게 제일 힘들고, 물론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뭐 정부 차원도 있고 뭐 비정부적인 그런 차원도 있는데 좀 풀릴 때도 있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럼에도 이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꼭 그 자유를 성취할 거라고 저는 꼭
믿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꼭 자유를 성취하고 그리고 북한이 열리는 그 모습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한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과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 사람들의 아주 대단한 그런 잠재력, 그래도 탈북하신 분들 통해서 이제 보이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기억에 남는 좀 특별한 어떤 사례? 이런 것 혹시 소개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탈북한 아기나 아주 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탈북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만나고 그러고는 나중에 또 한국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씩 보고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사실 아주 큰 위험을 각오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 아기가 이제 북한 아니고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어떨 때 이제 북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저하고 얘기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는 혼자만 생각했지 해본 적이 없다. 참 영광인 것 같고 참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좀 이 한국 사회 일반 주민들이나 국제 사회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도 북한의 이런 실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50년간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런 아주 거대한 변화 그리고 발전,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정치적 변화 그런 거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북에서 그런 50년 동안 엄청난 변화, 개방 그리고 발전이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왕래가 있을 거고 교류가 있을 거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사실 그쪽에 2,500만 명, 이쪽에 5천만 명 이제 그게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또는 얼만큼 공감할 수 있는지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될 건데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북한 주민들 더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꼭 생겨야 되는데 한국 청년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 어떤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도 어려워도 이렇게 탈북하기가 어려워져도 계속해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모시고 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온 것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배우면서 저의 능력을 키우면서 그리고 조금 새롭게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또는 북한 내부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방을 위해서 시도를 좀 하면서 또 배우려고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더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한국에 먼저 온 탈북하신 분들이
특히 그 첫 1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첫 1년, 2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의 그 또 새로운 구성원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좀 더 빨리 찾으려면 뭔가 보탬이 되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래서 탈북해서 왔으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뭐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들 위한 자원봉사 아닌 북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제3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노인들 위해서 같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